초기 창업 비용은 10만 원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에 스토어를 오픈하고 그해 10월경에 월 순이익 1000만 원을 달성했다고도 얘기를 해줬고, 해외 구매대 하시는 분들 상품 중에 후기가 좋은 게 많아요. 그분 후기가 좋다는 걸 봤을 때 네이버에 누가 안 팔고 있다, 그걸 저희가 판매하는 거죠. 가장 추천하는 플랫폼은 아무래도 네이버하고 쿠팡이긴 해요. 초보 창업자 분들은 우선 위탁을 판매를 해서 판매 스킬을 올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마켓을 5년차 운영하고 있는 윤영래라고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저가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창업 아이템은 오픈마켓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사몰이라고 쇼핑몰을 만들어서 저희가 상품을 등록하고 그걸 알려야 됐었는데, 오픈마켓은 네이버든 쿠팡이든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플랫폼 안에 저희가 입점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플랫폼 가입을 하고 어떤 상품을 팔지 도매 채널에서 골라서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가 되면 저한테 주문 알림이 옵니다. 알림이 오면 고객 정보를 보고 저희는 상품을 발송을 해주는 거죠. 상품이 발송이 되고 나서 고객이 그 상품을 봐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확정 구매 같은 걸 하게 되면 정산이 돼서 수수료 나가고 저한테 마진이 들어오는 거죠. 오픈마켓은 레드오션이란 말도 맞다고 봐요. 레드오션이라는 거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또 많이 접기도 하죠.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오픈마켓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휴대폰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시국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안 오게 된 거죠. 서비스를 해야지 저희가 돈을 버는데 방문자가 줄다 보니까 이 회사도 언젠간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유튜브를 좀 시청하다 보니까 오픈마켓이라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었고, 저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똑같이 흉내를 한번 내봤던 거죠. 사무실에서도 서칭도 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픈마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마켓 창업에서 장점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100% 돈이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도 없으면 컴퓨터 사야 되는 거고, 그래도 하나의 가게를 오픈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가게를 오픈하고 싶으면 보증금이 필요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몇 천만 원은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100만 원만 있어도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저도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사몰을 키워서 판매하는 거를 하기 어렵겠다 생각을 했더니, 자사몰을 브랜딩해서 어떻게든 많이 알렸을 때 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오픈마켓은 가두리 양식처럼 사람들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권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랫폼 안에 등록만 해도 그 테두리 안에서 노출이 되니까 저희가 따로 홍보할 것까지는 없는 거죠. 월 최대 매출은 2억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평균 매출은 1억 5천 정도 나와요. 하루 평균 잡아서 400개에서 500개가 판매가 되고요. 줄 거 다 주고 하면 최대 순이익은 1억이었고요. 평균 잡아서 순이익은 3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3, 4개월 만에 돈을 벌었어요. 2월에 스토어를 오픈하고 그해 10월경에 월 순이익 1000만 원을 달성했다고도 얘기를 해줬고, 딱 1년 정도를 돌려봐야지 안정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를 다 겪어봐야 그 달에 뭐가 잘 팔리고 그 계절에 어떤 게 좀 잘 나가는지도 알아요. 초기 창업 비용은 10만 원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 판매 신고하려면 몇만 원 신고세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크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물건이 판매가 되면 또 사야 되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추천하는 플랫폼은 아무래도 네이버하고 쿠팡이긴 해요. 네이버는 수수료가 6, 7% 제일 저렴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쿠팡은 수수료가 카테고리별로 달라요. 어떤 상품은 8%가 있는 게 있고 어떤 상품은 10%가 있는 게 있고, 그건 이제 등록할 때 몇 프로라고 다 보여줘요. 근데 대부분 한 15% 잡고 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입점 비용이라기보다는 서버 비용이라고 해서 매출 얼마 정도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5만 5천 원 정도가 부과가 돼요. 네이버는 그런 건 없고, 처음부터 판매 경험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면 쿠팡을 추천드립니다. 쿠팡은 광고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판매를 일으켜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광고를 쓰면 상위에 노출이 돼요. 그런 걸로 인해서 판매가 빨리 일어나요. 쿠팡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정산이 너무 느려요. 제가 만약에 매출 1억을 내도 그걸 한 달 반 동안 안 돌려주니까 결국에 동맥경화라는 단어까지 생겨서 다음 플레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선정산 서비스를 또 받으면 수수료를 또 내요. 반대로 네이버가 오늘 팔리면 내일 바로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물건을 많이 팔면 다음날 돈이 들어오니까 엄청 좋죠. 제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다른 판매자 거를 제가 홍보해서 판매하는 게 위탁이죠. 제가 차를 산다고 해서 차가 다 제 게 아니거든요. 차는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누군가 판매해줬을 때 그걸 고객한테 보내주면 되는 부분이나, 영업소에서 자동차 팔듯이 하는 게 위탁 시스템인 거고요. 위탁은 저희가 물건을 갖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일 적어요. 대신 남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도 적고요. 사입은 제가 공간을 준비를 해야 되고, 물건을 제가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고, 박스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샀기 때문에 못 팔면은 리스크가 엄청 커지죠. 대신 장점은 싸게 갖고 왔으니까 팔면 팔수록 마진이 극대화되죠. 초보 창업자 분들은 우선 위탁을 판매를 해서 판매 스킬을 올려야 돼요. 사입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요. 위탁의 장점을 살려서 도매처에 있는 상품이라도 팔아보시는 경험을 쌓은 다음에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같이 물건을 사입하시는 분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도매국이고요. 도매매는 위탁을 하는 하나의 상품도 발송을 해줘요. 대신 조금 비싸요. 처음에 저도 위탁을 했을 때 큰 개의 상품도 보내줘야 되니까 도매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 넣고 보내고 했었죠. 도매국이나 도매매에 가면 1등급 판매자들이 있거든요. 1등급 판매자들 거를
하신 게 제일 좋아요. 1등급이라는 거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이트 안에서도 등급을 매겨준 거고, 그분들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거죠. 1년 전에 올린 게 이제 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그 사업자를 찾으려고 했더니 없으면 손해가 크니까. 그리고 위탁 물건이 잘못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처리하려면 판매자와 연락이 돼야 돼요. 1등급 판매자는 도매처에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걸 보장을 하는 거고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지금 뭐가 제일 잘 나가나? 유행하나?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도를 씌었을 때 거기 올라만 타도 멀리는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벌써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같이 합류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틱톡, 유튜브, 인스타, SNS 챌린지 하는 것만 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근래에 인스타에서 사람들이 불 꺼놓고 야광봉 팔찌 몸에다가 붙이면은 졸라맨 같이 막 춤추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쇼츠로 막 유행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광봉 팔찌가 많이 판매됐던 걸 봤어요. 누군가는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고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상품 중에 후기가 좋은 게 많아요. 그분 후기가 좋다는 걸 봤을 때 네이버에 누가 안 팔고 있다. 그럼 그걸 판매하는 거죠. 그분하고 저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15일 기다릴 걸 제가 바로 다음날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분의 그 15일을 하루로 줄여버리고 내가 수요를 갖고 오는 거죠. 제가 선택했던 건 다이소를 모티브 삼아서 저가용 상품들을 좀 많이 서칭을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다이소도 사람들이 가서 보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쉽게 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00원짜리 안에서만 판매를 해도 사람들이 좀 이제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 플라스틱 도마, 거름망, 그리고 욕실 쪽에도 칫솔 받침대, 샤워 타월, 화장실 청소하는 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되게 사소한데 꼭 필요하거든요. 저가형 상품이 시장성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신 거는 다이소가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 건 비슷하거든요. 다이소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어떤 상품이 선택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을 다양하게 올려주는 게 좋죠. 하나만 팔아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것만 주구장창 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요즘에 사람들이 찾는 걸 두세 개씩 계속 올려보는 거죠. 근데 이게 주차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전조사 요즘에 트렌드다, 그런 걸 찾아서 올리는 거고, 올리는데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루에 3-4개 정도는 서칭해서 올려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아남기 좋죠.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도매가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물건 안 사죠. 도매로 물건 사버리죠. 그래서 도매가 사업자에게만 보여줄 수 있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고, 이게 손재주가 좋아서 집에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업자 없이도 스톡해서도 되고요. 판매도 돼요. 근데 월 매출 100만 원 넘어가면 사업자를 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은 다음 날이면은 사업자가 나와요. 제일 필요한 거는 통신판매업 신고죠. 그걸 신청을 하고 나면 온라인으로 물건 팔겠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하고 하면은 이제 사업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민원 24일 등록을 하면 3-4일이면 승인이 나오고 면허세를 납부하면 우편으로도 통신판매업자를 받아볼 수 있고요. 청년이 창업을 하면 서울은 한 50% 종합소득세 면제를 해주고, 대전이나 이런 쪽 100% 종합소득세 면제를 5년 동안 해줘요. 소득세라는 게 제가 많이 팔면 그만큼 세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3억을 벌었으면 그 3억에 맞는 세금을 줘야 돼요. 그 세금이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안 받는 거죠. 5년 동안 열심히 해보라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하면은 이걸로도 돈이 많이 모이는 거죠. 상품명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내 상품명을 만들어줘야 돼요.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에서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